독이 든 술잔을 비운 차정원이 쓰러지기 직전 진태석은 처음으로 딸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뱉었는데요. 그 순간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이번엔 정말로 죽여. 차정원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참으면서도 끝까지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독이 든 술잔을 입에 대는 순간부터 이미 알았거든요. 이건 술이 아니라 시험이고 진태석의 시험은 늘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망가지느냐를 보는 거라는 걸요. 차정원은 속으로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숨이 가빠지면 지는 거고, 눈이 흔들리면 잡아먹히는 거고, 목소리가 떨리면 딸이 아니라 독으로 확정됩니다. 차정원은 독으로 살기 위해 거짓을 쌓아 올렸지만 동시에 독으로 남는 순간 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도구는 언제든 버려지니까요. 진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 없을수록 더 잔인해진다는 건 차정원이 누구보다 잘 알았고요. 진태석의 눈은 술잔보다 차정원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치 너는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보는 눈빛이었죠. 차정원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리며 말했는데요. 회장님, 이런 술을 준비하실 정도면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시긴 하시나 봐요. 진태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가족? 그 짧은 단어에 차정원은 속으로 토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차정원에게 늘 상처였거든요. 그런데 차정원은 그 상처를 티내지 않았습니다. 티내는 순간 진태석은 그 상처를 잡아당겨서 찢어버릴 테니까요.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차정원은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숨이 조금씩 가라앉고 시야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친근하게요. 그럼요, 회장님이 원하시는 답은 하나겠죠. 네. 그 말에 진태석의 미간이 아주 살짝 풀렸습니다. 그 표정 하나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진태석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표정을 아주 잠깐이라도 내보이면 그게 보상이 되거든요. 차정원은 그 보상이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독을 삼켜야 했습니다. 차정원이 비틀거리려는 순간 주하늘이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주하늘은 달려와야 했지만 달려오지 않았어요. 정원이 원치 않을 거란 걸 아니까 하늘은 눈으로만 붙잡았죠. 그 눈빛 하나에 차정원은 더오기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하늘까지 끌려 들어온다. 차정원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더 차갑게 버텼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랑을 지키려고 더 괴물이 되는 사람이 차정원이었습니다. 진태석이 조용히 말했는데요. 왜 심장이 아리냐?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아리다. 그 단어는 진태석이 쓸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진태석은 누군가를 아리게 해본 적은 있어도 본인이 아려본 적은 없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차정원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진태석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무서운 것도 확신했어요. 흔들리는 진태석은 더 위험하다. 진태석은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중심을 되찾는 인간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해요. 타이밍 왔어요.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집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바뀐 공기를 너무 잘 압니다. 누군가가 마음먹고 사람을 해치려 할 때 공기는 차가워지거든요. 차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독주는 나를 시험하기 위한 거였고 그 다음은 진짜 칼이겠지. 며칠 전부터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진세훈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그러나 점점 더 자주 들려왔어요. 진세훈은 겉으로는 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걸 직감했죠. 진세훈의 뒤엔 항상 더 큰 판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는 늘 진태석이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오늘의 독주가 시험이라면 다음은 프레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원에게 가장 위험한 건 독이 아니에요. 정원이 진태석을 죽이려 했다는 프레임입니다. 진태석이 차정원을 딸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소문이 돌면 그 다음날 진태석이 쓰러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쉬워집니다. 딸이 된다고 하더니 욕심이 생겼나 봐. 후계자 자리 노린 거 아니야? 결국 차정원이 손댔다.
차정원은 자기 이름이 그렇게 소비되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차정원은 세상이 팩트보다 자극을 먼저 먹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차정원은 결심합니다. 진태석이 죽으면 안 된다. 지금은 진태석이 살아있어야 진태석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진태석이 죽어버리면 차정원에게 남는 건 살인자의 딸이 아니라 살인자라는 낙인일 테니까요.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정원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지키겠다는 거야? 차정원이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요. 하늘이 씁쓸해합니다. 그게 지키는 거랑 뭐가 달라? 정원이 잠깐 눈을 내리깔고 다시 하늘을 봅니다. 달라요. 나는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늘 남들이 결정했잖아요. 내 인생을. 하늘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차정원은 늘 빼앗겼고 빼앗긴 사람이 가장 집착하는 건 통제거든요. 차정원은 통제를 얻기 위해 거짓을 쌓았고 그 거짓이 지금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건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조미향이 정보를 가져옵니다. 조미향은 늘 조용히 그러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무거운 정보를 던지고 들어오는 사람이었죠. 진세훈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이 돌아요. 주하늘이 묻습니다. 무슨 말? 조미향이 차정원을 봅니다. 차정원 손으로 직접 독을 먹이는 그림이 준비됐다는 말. 그 말에 차정원은 웃지 못했습니다. 역시. 차정원은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딸로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동시에 나를 살인자로 만들 준비도 하는 거야. 진태석 너답다. 한편 집안은 다른 폭탄으로 뒤집히기 시작했는데요. 주영채의 임신 소식이 퍼진 겁니다. 주영채는 원래도 자신의 존재를 타이틀로 증명하려는 사람이었어요. 주영채가 원한 건 사랑이라기보다 승리였고 인정이라기보다 자리였죠. 그런데 임신은 그 모든 걸 가장 빠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이는 핏줄이고 핏줄은 이 집안에서 권력 그 자체니까요. 주영채는 사람들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잘해볼게요. 세훈 씨도 우리 애도.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주영채는 이 임신을 무기로 쓸 겁니다. 안 쓰면 주영채가 아니니까요. 한혜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도 주영채에게도 결국 며느리라는 명패만 붙여놓고 진짜로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했죠. 한혜라가 사랑하는 건 자리와 체면 그리고 지워버린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은 체면을 흔들 수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들어오면 집안의 무게 중심이 달라지고 그 무게 중심이 달라지는 순간 한혜라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한혜라는 진세훈을 불러 말합니다. 세훈아 전처럼 돌아와. 당당하고 멋진 우리 아들로. 진세훈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못합니다. 진세훈은 이미 너무 많이 부서졌거든요. 어머니, 전 돌아갈 곳이 없어요. 한혜라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있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진세훈이 고개를 젓습니다. 여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지 나를 사랑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한혜라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혜라가 진태석과 다툴 때도 흔들리지 않던 헤라가 진세훈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어요. 그게 더 무섭죠. 한혜라가 흔들릴 때마다 한혜라는 더 잔인해지려고 하니까요. 흔들리는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찢어서라도 다시 단단해지려 합니다. 그때 주영채가 한혜라를 찾아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가 원하시는 며느리가 될게요. 한혜라는 주영채의 배를 힐끔 봅니다. 눈이 아주 차갑습니다. 멋대로 말하지 마. 나는 원한 적 없어. 내 아이도 내 자리도. 주영채는 잠깐 표정이 깨졌다가 바로 웃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누구를 원하세요? 그 질문은 사실 칼이었습니다. 주영채는 한혜라가 결국 차정원을 의식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한혜라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 한혜라의 속이 들킬 테니까요. 한혜라의 속엔 언제나 차정원이 있습니다. 딸이라서가 아니라 지워야 했던 과거라서요. 그날 밤 한혜라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는데요. 정원이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헤라는 알아요. 정원이 올라가면 헤라가 쌓아온 새 이름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한혜라는 과거 한영순을 지우기 위해 딸을 버렸고 그 선택은 헤라가 평생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린 딸이 다시 돌아와 꼭대기를 올라가려 한다. 이건 헤라에게 벌처럼 느껴져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찾아갑니다. 너 어디까지 갈 거야? 차정원은 웃습니다. 어디까지요? 어머니가 올라간 꼭대기까지요. 한혜라가 이를 악물어요. 그 꼭대기는 내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야. 정원이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왜요? 제가 어머니 딸이라서요? 아니면 어머니가 버렸던 딸이라서요? 한혜라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원이 말을 이렇게 던질 때 헤라는 숨이 막힙니다. 헤라는 늘 말로 상대를 찌르던 사람인데요. 정원 앞에선 그 말이 돌아와 헤라를 찌르죠. 한혜라는 낮게 말합니다. 너 진태석을 믿지 마. 정원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믿으세요? 헤라가 잠깐 침묵합니다. 나는 믿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야. 정원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요.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이상하게 슬펐어요. 모녀인데 모녀처럼 대화하지 못하고 고부처럼 서로를 찌르며 버텨야 하는 사이. 이게 차정원의 인생이고 한혜라의 벌이었습니다. 그때 차정원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발신자 미상. 오늘 밤 회장님이 진짜로 죽을 뻔합니다. 당신이 막지 않으면 내일은 당신이 죽습니다. 차정원은 메시지를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밤 차정원은 주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도 이미 뭔가를 감지한 얼굴이었어요. 주하늘이 말합니다. 정원아, 나쁜 예감이야. 차정원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예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집 안은 조용했는데요. 조용한 밤이 가장 무섭습니다. 큰일이 터지기 전에는 꼭 조용하거든요. 진태석은 혼자 서재에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혼자 있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죠. 그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솔직하고 그 솔직함을 누군가가 보면 죽습니다. 진태석은 자기 비밀을 본 사람을 절대 살려두지 않거든요. 서재 문이 살짝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술병을 내려놓습니다. 회장님 몸이 피곤하실까봐 같은 핑계를 대면서요. 차정원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어요. 저 술은 진짜다. 시험이 아니라 진짜 독이 든 술. 차정원은 몸이 덜 회복된 상태였는데도 뛰어들어갑니다. 회장님,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진태석이 차정원을 보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뭐 하는 거냐? 정원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는데요. 제가 오늘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술은 저한테만 주세요. 진태석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이 아주 짧았지만 치명적이죠. 진태석이 멈칫하는 순간은 감정이 들어온 순간이니까요. 그 틈을 타서 누군가가 낮게 속삭입니다. 봐요. 차정원이 막잖아요. 그러면 더 딱 맞죠. 차정원 손으로 독을 먹이려 했다. 차정원은 그 속삭임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들었을지도 몰라요. 정원은 이런 기류를 너무 잘 읽거든요. 차정원은 술병을 확 낚아채며 말합니다. 회장님, 이 집에서 회장님이 쓰러지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저를 의심해요. 진태석이 차정원을 똑바로 봅니다. 그래서? 정원이 웃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제가 끝낼 때까지는요.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선언에 잠깐 웃었는데요. 끝낸다? 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회장님이 만든 지옥을 제가 끝낼 거예요. 진태석은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야 정상인데요. 진태석은 누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면 바로 부숴버리거든요. 그런데 차정원에게는 진태석이 처음으로 아리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게 부성애인지 소유욕인지 아니면 내 피가 내 앞에서 나를 겨누는 기분인지 진태석도 아직은 이름을 못 붙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못 붙이는 감정이 제일 위험합니다.
진태석은 감정을 이름 붙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주하늘은 조미향과 함께 움직입니다. 박경신을 찾아야 했거든요. 박경신은 차기범 사건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박경신의 입이 열리면 진태석이 어떤 방식으로 차기범을 살인자로 만들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박경신이 갑자기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아, 누가 먼저 잡았어? 차정원이 침착하게 묻습니다. 구실장 쪽? 하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난숙 라인이야. 차정원은 한숨을 내쉬며 웃었는데요. 역시 난숙 씨는 늘 한 발 먼저 와요. 그 순간 공난숙에게 전화가 옵니다. 공난숙 목소리는 늘 여유롭습니다. 그 여유가 사람을 미치게 하죠. 정원아, 찾고 있지? 박경신. 차정원이 담담하게 받습니다. 찾고 있죠. 그래서요? 공난숙이 웃습니다. 거래하자. 차정원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이번엔 뭘 원해요? 공난숙이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한해라. 그 말에 차정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또 한해라. 왜 항상 엄마로 돌아오나요? 차정원은 엄마가 사랑이라서가 아니라 엄마가 상처라서 무너집니다. 상처는 건드리면 피가 나거든요. 공난숙이 속삭이듯 말합니다. 헤라를 자르면 박경신 살려. 안 자르면 박경신은 입 닫고 끝. 주하늘이 옆에서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정원아, 그 거래 받지 마. 차정원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거절하면 박경신이 죽어요. 하늘이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 정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구실장이 먼저 움직였어요. 차정원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박경신을 살리려면 한혜라를 희생해야 할 수도 있고 한혜라를 지키려면 박경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이 잔인한 이유는 하나예요. 차정원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죄인이 됩니다. 정원이 혜라를 자르면 정원은 엄마를 버린 딸이 되고 정원이 박경신을 포기하면 정원은 진실을 위해 사람을 버린 여자가 됩니다. 둘 다 정원에게는 지옥이죠. 차정원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난숙 씨, 왜 이렇게까지 해요? 공난숙이 웃습니다. 그냥. 그 짧은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탐욕은 늘 한 단어로 끝나요. 진세우는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한혜라가 붙잡아도 진태석이 내쳐도 진세우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을 때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죠. 스스로 죽거나 누군가를 죽입니다. 진세우는 차정원을 찾아옵니다. 차정원은 세운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 사람 오늘 밤 선을 넘을 수도 있겠다. 진세운이 낮게 말합니다. 차정원, 너는 왜 아직도 멀쩡해? 차정원이 웃습니다. 멀쩡해 보이나요? 세운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너는 나보다 더 부서졌는데도 서 있어. 그게 미쳐버리겠어. 차정원은 그 말에 잠깐 숨이 막혔지만 바로 답합니다. 진세훈, 넌 나를 미워할 자격 없어요. 세훈이 비웃습니다. 자격? 자격은 진태석이 주는 거잖아. 정원이 낮게 말합니다. 아니요. 자격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세훈의 분노를 더 자극합니다. 세훈은 늘 누가 인정해주길 기다렸고 정원은 스스로 만들겠다고 말하니까요. 세훈은 그 차이를 견디지 못합니다. 세훈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너만 없으면 아버지가. 차정원이 단호하게 끊습니다. 나 없어도 당신은 인정 못 받아요. 그 순간 세훈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 변한 눈빛이 제일 무서웠어요. 차정원은 속으로 결심합니다. 진세훈이 칼을 쥐면 진태석이 원하는 프레임이 완성된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 하늘도 죽는다. 한편 주영채는 임신 소식을 이용해 더 노골적으로 움직입니다. 주영채가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우리 세훈 씨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 말은 경고이기도 하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주영채는 임신으로 정당성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후계자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이 집안에서 신분증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주영채는 모릅니다. 진태석에게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걸요.
진태석은 필요하면 아이까지도 버릴 겁니다. 그 사람이니까요. 공난숙의 거래가 들어온 뒤 한혜라는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한혜라는 이런 기운에 예민해요. 예민하니까 꼭대기까지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그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한혜라는 수많은 사람을 버렸습니다. 딸도 버렸고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다시 만납니다. 너 공난숙이랑 거래했어? 차정원이 웃습니다. 어머니는 왜 항상 정답을 알고 묻는 척해요? 혜라가 차갑게 말합니다. 거래했냐고. 정원이 대답합니다. 거래하자고 왔어요. 조건이 어머니였고. 그 말에 한혜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혜라는 곧바로 정원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어요. 내가 감히? 라고. 그런데 혜라는 입이 안 떨어집니다. 왜냐면 혜라는 알고 있거든요. 공난숙이 혜라를 자르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혜라가 밉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공난숙은 혜라의 약점을 알고 있고 그 약점은 차정원이라는 걸요. 혜라가 목이 잠긴 듯 말합니다. 너 날 버릴 거야? 차정원은 그 질문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 제가 버림받는 건 익숙한데요. 버리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그 말에 한혜라 눈이 흔들립니다. 혜라는 그 흔들림이 싫어서 고개를 돌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냐? 정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도 했잖아요. 한혜라는 숨이 멎습니다. 차정원은 엄마를 찌르는 말을 일부러 했습니다. 찔러야 혜라가 정신을 차릴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찌름이 정원 자신도 같이 찌른다는 걸 정원은 아직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원아, 진태석은 널 딸로 안 봐. 그 인간은 널 필요한 물건으로 봐. 정원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더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해요. 혜라가 소리칩니다. 올라가면 뭐가 달라져? 정원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정원도 알면서 했습니다. 한혜라는 그 말을 듣고 정원을 바라봅니다. 내 딸이 나랑 닮았어. 혜라는 그 사실이 끔찍합니다. 닮았다는 건 혜라의 죄가 정원에게도 옮겨갔다는 뜻이니까요. 진태석은 마지막으로 차정원을 부릅니다. 진태석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차정원. 정원은 그 호칭에 잠깐 놀랍니다. 진태석이 정원을 이름으로 부르는 건 흔치 않으니까요. 진태석이 말을 이어갑니다. 너 내가 딸로 받아들이면 넌 뭘 할 거지? 차정원은 웃습니다. 회장님이요. 저를 딸로 받아들이면 제가 뭘 할지는 이미 회장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진태석 눈이 가늘어집니다. 정해놓다? 정원이 친근하게 말합니다. 네. 제가 후계자가 되는 순간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겠죠. 진태석은 잠깐 정원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웃습니다. 너 똑똑하네. 정원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진태석이 서랍을 열어 어떤 문서를 꺼냅니다. 이거 서명해. 차정원이 문서를 보니 후계 구도와 지분 정리 그리고 책임 소재가 아주 교묘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한 줄을 보고 바로 알았어요. 이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차정원은 후계자가 되는 동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즉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차정원은 펜을 들고도 잠깐 멈춥니다. 주하늘의 얼굴이 떠올랐고 차기범의 무덤이 떠올랐고 한혜라의 흔들리는 눈이 떠올랐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여기서 서명하면 나는 사람으로 돌아갈 길이 더 멀어진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조미양입니다. 정원 씨, 박경신 지금 이동합니다. 구실장 쪽이 붙었고 공난숙이 진짜로 실행하려는 것 같아요. 정원은 눈을 감았다 뜹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서명해서 진태석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후계 구도를 잡을지 아니면 박경신을 구하러 뛰어가 진실의 문을 열지. 둘 다 하면 좋겠지만 둘 다 하려다 둘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태석이 만든 마지막 시험의 잔인함이죠. 선택지를 두 개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너는 누구를 버릴래? 차정원은 결국 펜을 줍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회장님, 저 서명할게요. 진태석이 미소 짓습니다. 차정원이 덧붙입니다. 대신 조건 하나. 진태석이 눈썹을 올립니다. 또 조건? 정원이 말합니다. 박경신 건드리지 마세요. 진태석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습니다. 그 굳는 표정이 답이었죠. 진태석은 이미 박경신을 향한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태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차정원이 웃습니다. 전요 회장님이 사람을 죽일 때 내는 냄새를 알아요. 그 말에 진태석이 한 발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처음으로 딸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정원아. 차정원은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진태석이 딸을 부르는 순간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소유의 선언이 끝나면 그 다음은 늘 정리였어요. 필요 없는 것들을 치우는 정리.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급히 뛰어들어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진태석이 묻습니다. 뭐? 그 사람이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진세훈 도련님이 사라졌습니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직감합니다. 진세훈이 움직였다. 그리고 진세훈이 움직이면 누군가는 피를 본다.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달려와 말합니다. 정원아, 세훈이 너한테 갈 수도 있어. 차정원이 웃습니다. 오게 둬요. 하늘이 충격받아 묻습니다. 뭐라고? 정원이 아주 조용히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오게 둬야 이 판이 어디로 설계됐는지 확실히 보이거든요. 주하늘은 정원을 붙잡고 싶었지만 정원의 눈을 보고 멈칫합니다. 정원은 이미 마음속에서 한 번 죽어본 눈이었어요. 한 번 죽어본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이 덜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하늘에게 말합니다. 주하늘, 나 한 번만 더 괴물 될게요. 하늘이 이를 악물고 대답합니다. 그럼 난 너를 끝까지 끌어안고 있을게. 정원이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데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입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서명한 뒤 주하늘은 박경신을 향한 구출선을 준비합니다. 둘의 동선이 갈라지는 순간 누군가가 이미 덫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처럼 남는 한 문장. 공난숙이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헤라를 자르면 박경신은 살아. 그때 한혜라는 혼자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나는 또 버릴 건가? 한혜라의 손이 떨립니다. 딸을 버린 손이 다시 누군가를 버릴 준비를 하려는 손. 그 손이 이번엔 누구를 향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차정원은 집을 나서며 속으로 말합니다. 진실을 살리려면 거짓이 더 필요하다. 그 말이 차정원을 다시 살리고 동시에 차정원을 더 망가뜨릴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정원 폰에 마지막 문자가 도착합니다. 발신자 미상. 박경신은 이미 내 편이 아니다. 진짜 열쇠는 내가 엄마라고 부르기 싫은 그 사람 손에 있어. 차정원은 숨이 멎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기 싫은 사람? 차정원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혜라. 차정원은 웃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더 웃습니다. 좋아, 진짜 가족 전쟁이네.